그래서 우리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이제 시간과 공간을 같은 것으로, 같은 차원으로 보는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고, 그 다음에 플로티누스의 입장은 시간이 공간보다 이제 앞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시간이 공간보다 더 근본적이다. 시간에서 공간이 나온 거다. 뭐 쉽게 말하면 시간이 흘러가야 공간에서의 운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플로티누스 입장, 그러면 시간은 뭐냐? 시간과 시공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시간과 같이 연결되어서 분리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이 시간과 같이 분리되지 않는 것은 영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영혼. 이것이 이 플로티누스의 그 입장이다. 영혼은 뭐냐? 영혼. 그 시간이 이제 생겨나야, 그 시간이 흘러가야 그 다음에 공간에서의 운동이 나오는데, 그 시간과 같은 차원에서, 그러면 시간과 같은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냐? 시간과 같은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은 영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시간론은 그 공간에서의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을 근간으로 하는 자연과학적 입장에서 시간을 고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죠. 뭐 사실 현대 물리학에서도 시공 연속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time, space, continuum, time, space, 시공 연속체,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이 현대 그 물리학에서도. 그래서 이거는 그 시간과 공간에서의, 그래서 어떤 그 현대 그 과학, 자연과학, 사물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측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죠. 자연과학이. 이런 자연과학적 입장에서 시간을 고찰하는 것이고, 이 플로티누스는 그러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시간이냐? 영혼으로서의 시간이다. 영혼이 곧 시간이다. 영혼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적인 객관적인 측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간이고, 플로티누스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자연과학적 객관적인 측정의 터전이 되는 것이 시간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더 근본적인 것인데, 공간보다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그 영혼으로서의 시간이다. 영혼이 곧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가면서 앞으로 진행하면서 계속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시간론에서 하나 이렇게 특징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 순간입니다. 순간. 이 순간이 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 순간이 시간에 대한 정의를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도출하는데 그 주요한 그 자료로습니다. 순간.
그래서 그 사실 뭐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가장 그 기초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순간이겠죠. 순간. 이 순간이 시간의 가장 이제 기초 단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순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순간이 그 시간의 가장 기초적인 어떤 단위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시간의 존재 근거, 시간의 존재 근거로 이 순간을 보고 있느냐? 이 시간의 존재 근거로 시간을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론은 그 수학적이고 물리학적인 색채를 띤 인식론적 입장을 지니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시간의 존재 근거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순간과 순간이 자꾸 모인 거, 순간과 순간이 자꾸 이렇게 쭉 이렇게 모인 것을 어떤 그 양적인 것으로 보아가지고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시간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식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이다, 이제 그 얘기고요. 과학적이다. 우리가 이 철학적인 그 사고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주 근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 존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존재. 이 존재론하고 항상 대비되는 게 인식론입니다. 그렇죠? 인식론과 존재론은 항상 대비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존재론을 중시한다 그러면 인식론이 약해지는 거고요. 인식론이 중대하다 그러면 존재론이 약해지는 거예요.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그래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 생각이 존재보다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인식론은. 이 존재론적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론을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도 하는 거야, 이제 그 얘기고요. 이 인식론적 입장에서는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지,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존재하지도 않아, 그겁니다. 데카르트 사상. 그래서 이 인식론은 생각을 존재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생각하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존재론은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존재보다 뒤로 가는 거지 생각이 존재보다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의 존재 근거로 보게 되면은, 이 시간의 존재 근거로 이 순간을 딱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의 가장 이렇게 그 아주 시간을 아주 잘게 쪼개서 가장 이렇게 그 기초적인 단위가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순간을 시간의 존재 근거로 보게 된다. 그러면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이 순간, 그 순간이 시간의 존재의 근거로서 모든 이 순간이 시간의 존재 근거가 되고, 이 시간은 또 무엇의 존재 근거가 되냐면은 모든
이렇게 그 사물들의 존재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다시 말하면 순간은 시간의 존재 근거로 본다. 그러면 순간이 이 시간의 가장 기초 단위지 않습니까? 가장 이렇게 순간, 그러면 가장 이렇게 시간을 잘게 쓸어서 나는 가장 기초 단위잖아요. 근데 이 순간을 시간의 존재 근거로 본다. 그러면 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나왔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순간이 모여가지고 시간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순간을 시간의 존재 근거로 봤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 말은 이 존재 근거가 중요한데 순간이 시간의 존재 근거가 되어서 즉 순간에서 시간이 나온 거고요. 순간에서 시간이 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 시간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시간의 존재 근거기 때문에 순간이 모여가지고 이 존재가 나온 거예요. 순간에서 다 이렇게 시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서 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사물, 운동, 뭐 공간에서의 운동, 그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는 사물, 이런 것들이 이 시간에서도 다 나온 거다. 그래서 시간은 또 무엇의 존재 근거가 되냐면은 모든 공간, 운동, 사물의 또 존재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존재론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플로티누스의 사상이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그것이 아니라 이 순간을 시간의 존재 근거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적어도 시간론에 있어서는 시간에 대해서 존재론을 하겠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순간이 시간의 존재 근거도 아니고 따라서 시간이 무슨 사물, 운동, 공간을 만들어내는 근거도 아니다. 그러면 뭐냐? 시간과 운동은 같은 레벨에 있다. 시간과 공간은 같은 차원이다. 그 얘기죠. 그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 존재론을 거부한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어떤 그 운동이나 공간이나 어떤 사물의 운동이나 어떤 공간과 같은 차원에 있는 거지 시간이 운동의 공간이나 사물의 존재 근거가 되는 건 아니다. 이 근거라고 하는 거는 한 단계 더 밑에 있다. 그 깊은 차원이다. 그 얘기니까요. 그게 아니다. 이제 그 얘기고 시간과 공간에서의 운동과 사물은 어떤 같은 차원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것은 무엇에 기여를 하느냐? 인식론이다. 예. 그리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과학이 뭐냐?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과학의 그 본질이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과학은 그 어떤 공간에서의 사물이나 공간에서 존재하는 사물이나 공간에서의 운동의 근거로 시간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게 과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이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위대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과학의 기초를 댄 거예요. 사이언스의 기초를 댄 거라고. 결국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론이. 그러니까 이 순환 논쟁의 오류인데 시간은 공간에서의 운동의 수다. 그래서 그 시간이 공간에서의 운동의 수로서 공간을 재는 거잖아요. 또 동시에 공간이 운동의 수로 나타나는 공간이 그 수가 또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또 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연속돼 있어서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의 심리를 공간이 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쉽게 말하면 이 운동의 이 수는 인간의 심리가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심리.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이 공간화 시켜가지고 객관화 시킨 거예요, 객관화. 공간화 시켜가지고 사람의 심리를 공간화 시키고 객관화 시킨 겁니다. 이거 원래 잘못된 거예요, 이거. 아니, 사람의 심리를 어떻게 객관하고 공간화할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렇잖아요. 응? 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를 365일이라고 하는 365로 정했냐고요. 그거 이 사람들끼리 약속인데 그 왜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그 약속을 한 거는 심리를 공간하고 객관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 365로 보고 싶지 않아. 나는 3650으로 보겠어. 그렇게 쪼갤 수도 있는 겁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그 공간을 운동의 수로 나누어서 그걸 시간으로 표현할 때 3650일로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나 왜 시간을 그렇게 딱 정해놓고 다 일치를 시켰느냐? 사람들의 심리가 다 다른데 이 심리를 공간화하고 객관화한 거죠. 적어도 심리를 공간화하고 객관화한 이 기초에서만 사이언스가 가능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이언스, 물리학,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심리를 공간화하고 객관화해가지고 그 일치시켜 놓지 아니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러면 과학을 할 수가 없어요. 사이언스가 안 돼요. 물리학이 되지를 않아요. 그 물리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수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수학이 불가능합니다. 수학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심리를 공간화하고 객관화하고 보편적인 수학으로 이렇게 해버려야 거기서 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과학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과학이 만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왜 주장할 수 있냐면은 이 심리를 공간화하고 객관화하는 이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뭐 심리를 공간화하고 객관화할 수 있지만은 반드시 심리가 공간화되고 객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심리를 사람마다 다른 심리 상태를 공간화하고 객관화하고 보편화하고 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수학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옵션이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것만 아니에요. 여기서 사이언스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이언스, 과학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뭐 증명이 됐다, 과학적으로 어떻다는 거는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정도지 꼭 그렇게 봐야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그게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그 인식론과 과학적 이 물리학의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순간을 시간의 존재 근거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여기 있고, 따라서 시간이 또 사물 운동 공간의 존재 근거가 아니다. 그러면 존재 근거가 아니다. 그럼 뭐냐? 시간과 운동 공간 사물은 같은 차원에 있다. 같은 차원에 있다? 이거는 뭐를 무시한 거냐? 사람마다 그 심리의 주관적인 다양성을 무시하고 이거를 공간화하고 객관화해서 이것을 일치시킨 그런 차원이다. 그래서 시간을 공간과 같은 것으로 보는 거다. 이제 그 얘기죠.
여기에 이 사이언스의 기초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론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보다 더 근본적인 거죠. 과학을 이렇게 과학의 한계, 과학의 정체를 이렇게 규명할 수 있는 것이 이 시간론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론은 수학적이고 물리학적 색채를 띤 인식론적 입장을 지니고 있고, 플로티누스의 시간론은 뭐냐? 플로티누스는 이 순간을 시간의 존재 근거로 보는 거고, 또 따라서 시간은 또 사물과 운동하는 공간의 존재 근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다 존재론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플로티누스의 시간론은. 그래서 이 시간과 같이 하는 것은 시간은 공간보다 앞서는 것이고, 시간은 공간의 존재 근거고, 또 시간과 같이 하는 그런 건 뭐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 시간과 같이 하는 것은 영혼이다. 영혼. 네. 바로 이 심리적인 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시간과 같이 하는 거지 이것이 공간화되는 게 아니다. 이제 그 얘기죠. 객관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이 같이 하는 것이 영혼이다. 그래서 영혼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생겨난다. 영혼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생겨난다. 즉 시간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생겨나고 공간이 생겨나고 운동이 생겨나고, 영혼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생겨나고 공간이 생겨나고 운동이 생겨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플로티누스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론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우리가 규명해 나가면서 이 참 어떤 아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이 철학의 철학보다는 얕은 학문입니다. 과학은. 예? 그래서 철학적으로 이 시간론을 따짐으로써 이 과학이 어떻게 발생했는가라고 하는 걸 알겠다. 이제 그게 규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 과학 만능주의 뭐 그렇게 살았지만은 과학이 알고 보니까 이거 상당히 뭐 속된 말로 어떻게 보면 구라를 친 거예요. 구라를 쳤는데 어떻게 쳤냐면은 이 사람마다 다른 심리를요 공간화하고 객관화한 거예요. 수치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일정하게 딱 맞춰 놓은 겁니다. 그럼 꼭 그렇게 맞춰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맞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어떤 가능성이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필연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은 하나의 가능성이지 꼭 그대로 돼야 된다고 하는 필연성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과학의 한계가 있고, 또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또 과학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과학을 맹신할 수는 또 없는 거다. 그런 얘기들이 다 근본적으로 이 시간론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어거스틴은 어떤 입장을 띄고 있느냐? 어거스틴은 어떻게 시간론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로티누스의 이 입장을 절묘하게 변정법적으로 통합시키고 있으면서 자기의 이제 시간론을 이제 전개하고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적인 입장은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니까 생각, 시간은 좌우지간 우리 어떤 무슨 생각의 작용이다. 생각으로 시간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론적인 입장은 받아들이지만은 그 생각하는 영혼의 생각하는 작용은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수학적이고 물리학적인 객관성의 경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어거스틴 입장이